이 병원은 난자 동결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란 직전 난자를 채취해 성숙시킨 뒤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얼려 보관합니다. 75%의 임신 확률로 한 명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34세에서는 10개 이상, 37세에서는 20개 이상, 42세에서는 60개 이상의 난자가 필요합니다. 난자 동결 보건을 위해 이 병원을 찾은 이용자 수는 지난 5, 6년 새 1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술비와 보관료를 합해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지만 이용 건수가 전국 155개 난자은행에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나이가 점점 이제 결혼 늦어지니까 그때서 동결하기 시작을 해요. 거의 40대가 제일 많죠. 요가 강사 정예진 씨도 난자은행 이용자입니다. 정 씨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출산을. 최근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선진국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웨덴은 한 손엔 유모차, 한 손엔 커피를 든 아빠를 지칭하는 라떼파파의 원조국답게 남성의 육아휴직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가 3명인 야코 팔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도 그랬습니다. First my wife, approximately 1 year, and then myself 7 months. So in the Swedish system, you can have up to 16 months with 85% of your normal salary for parental leave. 한때 저출산국의 대명사였던 프랑스는 이제 EU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동거 커플이나 미혼모에게도 똑같이 지원한 덕을 받습니다. C'est de pouvoir rassurer les jeunes couples, les jeunes mères notamment, sur ce que sera leur avenir quand on se lance dans l'aventure d'avoir un enfant. 일본도 반등에 성공했는데 꼭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크지 도쿄라든가 기타 대도시에 진출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체제 만들기 그런 것을 해왔고 여유가 있어야만이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우리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맞벌이 가정 자녀들 점심을 챙겨주고 퇴근까지 놀아주는 공동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맞벌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와서 놀이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육아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해 화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년대가 되기 전 6에서 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정부 목표를 2025년 50%, 2030년 8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비 20% 이상 높인 건데 2021년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인 상황입니다. 또 산후 부부 동시 휴직 시엔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도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는 역대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전망보다 11년이나 빨리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도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겨우 4% 쓰는데 차라리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콜센터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는 A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인데 A씨만 회사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 출퇴근이 힘겨워 재계약이 어렵게 될 걸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퇴사하라고 하는
이런 걸 돌려 말하는 건가라는 임산부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배려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와 육아, 주거 등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진단도 같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 문제, 또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돌봄, 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등 5가지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 육아 병행을 위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신고 센터를 또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만 8천 가구가 이용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5년 뒤 3배 규모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5년 동안 공공 민간 분양, 공공임대 등 43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난임 시술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난임 휴가는 더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국민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건 결혼 자금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돈이라든지 그런 집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준비가 되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의지를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1990년대생이 결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골든타임인데 당장 강력한 대책이 없으면 자칫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놓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타겟을 둬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드러나지 않은 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수요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용, 주거, 사교육 대책 3가지였어요. 고용에서의 어떤 격차, 어떤 처우 격차, 또 안정성 격차 이런 문제. 지난 정부에서 정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를 추상적이라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방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